게시판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VVIP 식구 되신 분들도 많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종목은 지능기업 한번 골라봤습니다. 좀 손실권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 연경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2,650원 매수가입니다. 손실 좀 커진 상태고요. 30% 비중 실려 있습니다. 지능기업 종목 진단 바랍니다 해주셨는데요. 차장님 일단 최근에 흐름 보면은 밀려나고 있고 지금 21선도 하회한 구간에서 흐름이 약간 안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들고 계신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능기업을 사신 게 지금 뭐 사신 가격을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3월, 4월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좀 어느 정도 따라 붙으신 감이 없지 않으신데요. 일단 현재 가격은 그렇습니다. 가격 지금 1,995원 더 빠질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선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만 글쎄 이제 매수가까지 오려면 사실은 좀 모멘텀은 부족한 종목이다. 지금 지능기업 회사 내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회사 굉장히 안 좋았었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재무구조가 좀 망가졌던 업체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없던 유보율을 끌어올리고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올 상반기에 좀 주가가 강했던 건데 이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은 들고 계셔야 될 자리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2,000원대,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뭐 2,200~3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은 추후에 또 한번 그 내용들이나 이제 거래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이고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지금 전략이 나왔습니다. 토마토 토굴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파인 DNC 매수하셨네요. 2,150원에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50% 매수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 종목이 근데 거래량이 뭐 보니까 거의 없고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종목은 아닌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으셨거든요, 지금. 예, 네. 일단 파인 DNC가 저도 예전에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일단 파인 DNC 사실 제가 최근에 매매하는 종목하고 좀 관계사거든요. 이거 파인 테크닉스 관계사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파인 테크닉스나 파인 DNC는 일단 사장분이 똑같죠.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신 이제 사장분이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분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300억대 시가총액. 사실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300억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더 빠질 자리는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근데 다만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거죠.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부족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일단 현재 구간은 역시 홀딩 구간이기는 한데 좀 답답한 측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파인 D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같은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테크닉스 쪽이 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DNC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홀대를 받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 이제 지루할 수는 있다. 다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홀딩도 가능하고요. 한 2,200원 박스권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조금 더 횡보 과정이 조금 더 수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니 공주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하고 또 웃는 표시 해주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제2 콘텐츠리를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4,200원에 매수했습니다. 다행히 좀 수익권에서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수익권에서 지금 매매하고 계시고요. 20%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전환사채 유증 공시가 나왔는데 재상장일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거든요. 네. 예, 일단 결론은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가 이제 홀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에서 기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이제 주가가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동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그러한 조건에 부합이 된다. 동종목의 마이너스 요인은 뭐 말씀하신 이제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그 메가박스 인수 관련돼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갖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은 다소 이제 불안정하지만 기술적으로나 뭐 수급적으로는 뭐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글쎄 일단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워낙 이제
그 극장 사업 관련돼서 뭐 CJ CGV라든지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나 이런 같은 업종 내 종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을 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라면 기본적으로는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013년에 기록했던 고점까지도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기대 섞인 발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5,600원대까지도 일단 가능은 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대응, 가장 기본적인 5일선 대응은 좀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 대응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보유하고 있고 5,6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본다면 그래도 수익 좀 꽤 나실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단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순무다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을 매수하셨네요. 17,450원 매수가 약간의 손실 구간이고요. 20%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이달 중순에 상한가도 한번 나오면서 흐름이 괜찮다가 이번 주에는 내리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밀릴 때 좀 같이 들어가신 게 아닐까, 지금 반등 노리시고요. 아마 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 어떻게 체크하세요? 예, 이 종목도 제가 한창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많이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안 보다가 주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올라 있어서. 근데 일단 이 종목 기본적인 펀드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결론 자체는 21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이고요. 종가 기준 21선 대응을 원칙으로 좀 삼으시되 일단 매수가 자체가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짧은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동사는 핀테크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핀테크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모멘텀 힘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보다도 더 핀테크 관련돼서 밸류 측면이나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요. 워낙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응은 21선 대응으로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빨리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빨리 종목도 조금 더 체크해 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4477번 쓰시는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12,350원. 역시 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손실은 아니시고요. 20% 들고 있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 홀딩이고요. 글쎄요, 뭐 연말까지 이 회사 지금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 그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될지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의 증가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러한 가이던스를 달성을 했을 때 밸류 자체도 절대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실적 측면, 밸류 측면,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관련돼서 환경 관련된 얘기들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가는 말씀드린 가격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현재가는 일단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수반하는 종목이거든요. 4월 달에도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갭을 전부 이제 메꾸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박스 구간은 당분간은 한두 달간은 유지할 공산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4월 달에 올라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스 구간이 한두 달간은 좀 지속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 마지노선은 61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횡보 장세를 좀 견뎌내고 좀 끌고 간다면 목표가 17,000원 잡아주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KC 그린홀딩스 봤고요. 이어서 테라세미콘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사자마자 떨어지네요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4,000원, 그렇게 큰 손실은 일단 아닙니다. 20% 들고 계신데요. 일단 이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는지 알고 싶다. 그 부분을 좀 저희한테 문의 주셨거든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그 플렉서블 OLED 관련돼서 삼성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 처리 관련된 그러한 장비를 독점 납품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반도체 투자 관련돼서 이슈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수주 관련된 뉴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띄운 하나의 요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1사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세게 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다소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21,5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개연성은 있는데 다만 어쨌든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국면도 맞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라면 21,5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주의에서는 일단 한번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게 사셨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밑으로 조정을 줬을 때 싸게 좀 담아가신다면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사실 실적 괜찮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고점 나온 날 사시지 않았을까요? 신고가 나온 날 아마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의 좀 매매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좀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주고 있습니다. 차장님 참 모멘텀이 요즘 시장에 없거든요. 네. 이제 저점은 그래도 조금씩 좀 높아지는 느낌, 바닥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또 6월에 워낙에 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잡고 갈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박스로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일단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1월 29일 이후에 최대 현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그날 대량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 들어서 들어와 있던 박스권 5월 달에 저점과 고점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 안에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삼성그룹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이제 그리스라든지 뭐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대외적인 이슈는 변동성을 수반하는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삼성그룹 이슈는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박스권 장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장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업종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된 특히나 이제 필수 소비 관련된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대형 제약사 역시나 잘 살펴보시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시고 중국 소비주나 그래도 대학주는 시세 낼 거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어떻게 좀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가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내추럴 사태 이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시중에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코스닥 중장기로 여전히 좋게는 보지만 역시나 코스닥도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숨고르기 정도는 좀 들어갈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지수의 모양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분명히 좋고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나 종목 장세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코스피보단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차장님의 시황관을 본다면 일단 지수는 너무 좀 밋밋할 거다. 흐름 크게 좀 기대하지 말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굉장히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익률이 갈릴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방금 짚어주셨던 그런 뭐 제약주나 중국 관련주 말고 조금 더 뭐 볼만한 거 저희한테 팁 주신다면 어떤 쪽 괜찮게 보세요? 글쎄요, 워낙 이제 종목별로 최근에는 이슈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제 제약주와 중국 소비주를 언급을 한 것은 얘네들만큼은 사실은 이제 종목별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업종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나머지는 좀 종목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목별로 워낙 굉장히 이제 갈리고 있거든요. 내용들이나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대응은 글쎄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짚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일단 업종 대응만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포트 진단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죠.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깔끔하게 저희가 교통 정리해 드릴 텐데요. 같이 답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항상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데스매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